우선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메이 정말 전 축복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뭐 새로운 분들이 와서 들으신다면 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중간중간 전 드리기로 하고요. 음, 이건 제가 누르는 건가요? 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사업이 왜 소개를 드려야 되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도대체 이 아메이 사업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1995년도 이 사업 처음 만났을 때 사실은 저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이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스폰서 업라인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신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믿게 됐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제 소개를 좀 잠깐 보면은 이게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1995년도에 아메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1994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전달받고 1년 동안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못 봤어요. 뭐 그때는 세제가 한 40가지였고요. 저는 이제 한국투자신탁금융기관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자부심도 있었고 좋은 회사였고, 또 뭐 여러 가지 복리 후생도 잘 돼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다닌 직장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알려준 것이 아메였었어요. 그러면서 디스트럽스하고 에러실을 막 비비면서 이걸 2년 동안 열심히 비비고 다니면 연봉이 1억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은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린 거죠. 왠지 20년 동안 열심히 그 직장 생활 했는데도 연봉 7천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세제를, 만 원도 안 되는 세제를 2년 동안 내가 비비고 다녀서 연봉이 1억이 된다면 하실까 안 하실까요? 아마 지금도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 당시엔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오히려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이제 좀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이제 3월 달에 사인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부업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제가 SP가 됐어요. SP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정도 돼서 에메랄드가 생성된 것 같고, 2년 4개월 만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2년 동안 제가 부업을 하면서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1부, 97년도 4월 1부로 에메랄드 되고, 그 다음에 97년도 9월 1부로 다이아몬드가 됐죠. 그래서 저는 97년도 1월 달에 다이아몬드 카운트를 딱 들어가면서 지점장을 나가야 될까 아메이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내가 20년 다닌 직장을, 누구나 다 꿈이 지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책을 내가 포기하고 아메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직장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부업을 하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가는데, 과연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97년도 1월 달에 자비를 들여가지고 미국의 미시건주에 가서 아메이라는 회사를 직접 가봅니다. 가보면서 거기서 회사 규모도 봤고 성공한 사람 만났고, 또 캘리포니아 농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집도 가보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억을 하면서 이게 나의 미래로구나.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한 4년밖에 안 됐을 때 사업을 시작했고, 7년 정도 됐었을 때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했는데, 이미 미국에는 성공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의 위력을 제가 보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지점장보다 뭐 수십 배, 수백 배 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표 쓰기로 결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8년 후에 2003년도에 이제 이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 40대 초반에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50대 이제 제가 FC가 됐었죠. 이게 벌써 18년 정도 됐나요?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마 저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산 사람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당연히 뭐 저보다 저 나이 또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공부도 했던 사람들 많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저는 뭐 내 살 길을 내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뭐 시골에 농사 져 가지고 뭐 공부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나 겨울에 이렇게 등록금 가지러 가면 한 번도 제가 울지 않고 온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부모님이 가슴 아프게 해준 돈 가지고 공부를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장학금 받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의 30살까지 이제 낮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낮에 공부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직장을 좋은 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직장에서 모든 이제 학비를 다 대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신탁에서 이제 학비를 대줘가지고 저는 이제 저녁에는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0살 때 제가 대학을 들어갔고 40살 때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공부를 못한 한이 있으니까 40살 때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이제 2년 만에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논문을 딱 쓰고 석사를 받아야 되겠는데 아메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학위를 내가 따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을 때, 공부는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사업의 기회라는 것은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한 살에 젊었을 때 이 사업을 성공을 해야 되겠다. 성공한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뒤로 하고 아메를 시작을 한 게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50에 제가 FC가 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10년이 딱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딱 넘으면 이제 무효가 되잖아요. 이게 학위가 10년이 넘으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딱 3개월 넘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3개월 안에 이제 제가 등록을 하고 이제 석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석사 정도 했으니까 뭐 그래도 아메에서 그래도 FC도 됐고 석사 정도 됐으니까 저는 그래도 만족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60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게 여유가 생기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살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 박사과정을 입학을 하게 된 계기는 20여 년 전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김종규 사장님하고 아리조나주를 갔었습니다. 우리 싱킹빅 그룹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덱스터 예거의 펑션을 우리를 데리고 갔었어요. 다이아몬드 몇 조하고 에메랄드 몇 조하고 15조를 저거 데리고 와가지고 아리조나 펑션을 쭉 이렇게 보게 하는데, 거기서 저는 하버드 대학의 모 교수라는 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미국 경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미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인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미국도 이제 이게 뭐 한 30년 정도 넘어가지고 뭐 상당히 아직까지도 이제 저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때 하버드의 이 학자가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피라미드 다단계로 이렇게 인식됐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을 품었어요. 언젠가 내가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을 때는 한국에 이런 날이 올 텐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내가 정말 이 논문을 써서 많은 우리 ABO들이나 우리 사업자들이 이 오해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업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저는 이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FC도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면서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나다가 이제 논문을 이제 이 박사과정을 이제 입학을 해서 했는데 참 운도 좋아한 거예요. 이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한국 학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뭐 누구라고 다 아시는 우리 행사도 오셨던 아주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지도를 받으면서 이 논문을 이제 쓰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당연히 이제 최초의 이 박사가 된 거죠. 실제 한국의 최초의 박사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박사는 세계적으로 몇 명 있어요. 그러나 25년 동안 사업을 한 사람이 박사 된 사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유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처음 모신 분이나 우리 리더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런 학자도 아니고 이 논문을 이제 쓰면서 뭐 미국 하버드나 예리나 그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이라든가 뉴욕 대학이라든가 캘리포니아 주립 와튼 스쿨이라든가 아니면 예일 대학 이런 7개 대학을 다니면서 논문 수집을 하러 다닌 거예요. 4년 전에. 그래가지고 뭐 진짜 그 자료 수집하는데 비용 꽤 들어갔고 미국 가서 직접 보름 동안 다니면서 자료 수집하려니까 쉽지 않았죠. 교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영어를 제가 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 논문을 봐야 내가 필요한 자료를 발췌할 수 있어요. 그거 제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그렇게 발췌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제가 50여 권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논문을 이제 썼는데 제가 아는 지인한테 논문을 쓰게 되면 지인한테 이렇게 선물도 줘요. 내가 이렇게 논문을 씁니다. 그때 그분이 모 대학 교수인데 이걸 딱 보더니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국제학술대회가 회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김 박사의 논문 한번 좀 자기가 좀 밝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마르크즈 후주후라는 그런 이 세계 인명사진이라는 게 저게 뭔지도 좀 몰랐어요. 그 재단에서 제 논문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봤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답변을 못 하잖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내 이메일을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질문하는 걸 저한테 들어가지고 계속 답을 6개월 동안 답을 한 거예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이제 이게 획기적인 논문이다 이게. 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서는 이제 전 세계 유일한 이런 논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르크즈 후주라는 그 국제 인명사정 기관에서 엘버트 상을 수여를 하는데 거기 논문이 상당히 많은 논문을 제출을 해야만이 거기서 간혹 엘버트 상을 수여하는데 저는 그냥 엘버트 상부터 그냥 먼저 수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여를 2019년도 제가 받았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이야 그것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학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아마 날 추천한 교수님이 자기도 못 받은 상을 자기가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쩌거나 이제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논문에 한해서 그런 상을 이제 수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년 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원래는 그 임명사전에 먼저 올라가고 거기서 1, 2년 후에 심사를 걸쳐서 엘버트상을 수여하는 건데 저는 엘버트상을 먼저 받고 국제 임명사전에 이번 2020년도에 봄 초에 올라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아메이 사업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명예가 인간상도 좀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제가 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한해있는 이 마르크 후주후에 저희 이름이 등재가 돼가지고 사전에 나올 정도로 이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우리 네트워크 사업의 어떤 혁명이 아닌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지 못했을 텐데 이게 이제 공유경제 시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책을 제가 쓴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에이버들한테 제가 팔려고 가지고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학 경제 경영 서적으로 이제 등재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국회 도서관하고 중앙 도서관하고 전국의 대학에 3권 이상을 비치하라 이렇게 지시 내릴 정도로 지금 이게 되고 앞으로 대학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생긴다면은
아마 이 교수진들이 여러분들 중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그것도 꿈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이제 2019년도 7월 4일자로 매경에 이제 나온 부분이고 이 이제 구글을 통해서도 많이 전 세계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상을 받았다가 소개가 됐는데 국내에서 이제 매경에 이렇게 나온 기사를 잠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사회가 올 것이고 지금 뭘 우리가 축복인가? 왜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 우리 네트워크 사업하시는 분들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예. 저는 살아오면서요. 제가 한국투자신탁 다니면서 그냥 앉아서 전표만 끊고 고객 접담을 한 게 아니에요. 거의 외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근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성공한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났고 그 다음에 부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깨닫는 건데 내가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려면 답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마음을 이제 먹는다면 이제 기존 리더분들도 아셔야 되지만 새롭게 지금 이 사업을 듣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 알려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정보 홍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하면서도 제가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았지만 그 부자들을 17년 동안 만나면서 그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어떤 습관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어떤 자세로 그분들이 성공했나 하는 것을 지금 보니까 제가 17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배운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저는 부자라 하면은요 무조건 그 사람들을 믿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계속 관찰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부자한테 배우는 거고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한 사람 배우는 가장 정확합니다.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저는 확실히 제가 25년 전 믿고 왔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이 사업에서는 다른 사업에서는 자기 성공의 노하우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행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접대하고 그분들을 제가 모시기 때문에 저는 적이 아니에요. 그죠?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같은 동업종의 사업을 한다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아메의 사업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야만이 그분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사업인데 윈윈 사업이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윈과 러스의 사업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너무나 많은 노출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윈윈 사업이라는 게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윈윈 사업이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없고 사회 환경이 그렇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이해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회사가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이제 이게 벌써 5년, 10년 얘기가 됐던 부분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자리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일자리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겁니다. 준비를 했어야지, 우리가. 지금 누굴 탓할 것도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2050년도에 서울대학교 교수팀들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10대 90 법칙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2020년도는 10대 90 법칙. 그러니까 10% 상류계층의 90%가 이제 중상, 중하류층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 2030년도 하면 5대 90 법칙, 2040년도에 1대 99 법칙, 2050년도는 0.03대 99.97%.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0.03% 사람 누구냐?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기업의 그 그룹의 오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체육계의 스타들이라든가 문화예술계 초특급 스타들만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0.03%. 근데 저는 거기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정도 되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 정도 안 되나요? 체육계 스타들은 한꺼번에 얼마를 받으려고 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이 없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0.03% 안에 최소한 1% 안에 들어가는 기본이고요. 0.04%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기회가 올 것이다. 이게. 지금 사회 현상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한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동력 사업? 이게 뭐예요? 바이오라든가 노봇이라든가 그다음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 자율주행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 대기업에 손꼽을 만한 그런 기업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초에리트 계층들 일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에리트 계층들이 아까 얘기하는 0.몇%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의미가 없다. 6세부터 18세인가 10세까지 내 자녀들이 어떤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얘가 18세, 19세까지 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직업을 10개 이상을 바꿔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지만 이 자연스럽게 공유경제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요. 예, 공유경제라는 건 나눔이에요. 협력소비입니다. 우리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 협력소비 아닌가요? 에어비앤비 다 협력소비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안 돼요. 일자리가 없어요. 기계가 다 하고 있고 로봇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잃었을까요? 로봇 때문에 일자리 잃었다면은 로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일자리 잃은 사람한테 돈을 나눠줘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분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일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일자리 잃은 우리들한테 지금 얼마씩 논아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정부에서 얼마 주는 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의지대로 지금 우리가 꿈을 키워나갈 것이냐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왜 우리 리더들이 ABO들이 왜 축복받은 분들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좋은 얘기라 상하면 얘기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25년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사업가를 20년 동안 제가 가까이 접했던 사람입니다. 네트워크 사업 오랫동안 했고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공유경제는 뭐냐? 곧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효시는 뭐냐? 아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나눔의 협력 소비에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ABO들입니다. 정말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제가 다른 데는 강의 안 나가도 공무원들 강의는 제가 나갑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지금 요즘 많이 취소돼 그렇지 경기도에 100만 명 이상 되는 큰 이 시의 주사급 이상 특강을 제가 합니다. 거기서 아마 얘기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합니다. 왜? 이 책 얘기를 하려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책 거의 3분의 1이 우리 아메 얘기를 쓴 겁니다. 제가 이 책이 보면 제가 견주지를 붙여가지고 이게 닳도록 내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게 이 공유경제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다 이게 그래서 진짜 ABO들은 일자리 스스로 우리가 창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 않으면 우리가
홈프레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홈프레스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지. 그 누군가 그 자리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지금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돈을 엄청나게 지금 찍어대도 모자라. 이제까지는 정부에서 많은 우리 한국이 그래도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수출해가지고. 그 고간이 많이 채워져가지고 지금 많이 놀아줍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진짜 이렇게 계속 잘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 그 세수가 있어야 분배 정책을 쓸 텐데 세수가 없었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국민연금 이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씩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국가 경제의 부담 이 분배 정책을 쓰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우리 A표들은 뭐 70만 원, 100만 원 뭐 논아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될 거래요. 예? 그만큼 우리는 부담을 덜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거 더 없는 사람 논아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오해를 받으면 한 사업인데 이게. 저는 이 국민연금이 지금 나오는데 제가 6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소득 있다가 그것도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 사업 안 하게 60만 원 받으면 그거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까? 와, 정말 끔찍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신나는 삶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전 너무 행복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느라고 바쁘고 힘들는지 몰라도 언젠간 여러분들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이아몬드상 되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한 얘기가 더 새록새록 날 겁니다. 그래서 세수 부족 같은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A표들이에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경제 어려울 때 유튜브에 나오잖아. 미국 경제 이렇게 어려울 때 미국 경제를 정말 살려낸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마케터들이라고. 대통령으로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아마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렇게 될 날이 오겠죠.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란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선택을 하려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올바른 선택한다고 하진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올바른 선택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내가 성공한 사람, 부자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분하고 밀착해가지고 가장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공부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공부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함께 하다 보면 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제가 이미 30년 전부터 깨달았던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그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근데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 스폰서들이 그걸 무한대로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더더구나 새롭게 사업 만난 사람들은 여기 안 오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하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2050년대 0.03%나 99.97% 그 자료를 딱 봤을 때 나는 뭐 앞으로 30년 후면 이제 난 죽을 때 되시니까 지금 좀 이렇게 누리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 아들 딸도 뭐 60 정도 되니까 내가 번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자기도 사업하면 되겠지. 근데 내 손자를 딱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내 손자는 내가 부자가 되지 않거나 내가 뭔가 물려주지 못하면 99.97%랄 확률이 거의 다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안이 없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대안이 있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 갈래 길이 있어요. 두 번째, 남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남들이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은 뭐냐?
우리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근데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신수정 사업 같은 그런 초인류 기업들이 선택한 그런 바이오라든가 로봇이나 이런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서 선택을 못합니다. 거의 경쟁이 없을 정도 독보적인 존재예요. 삼성 반도체가 지금 독보적인 존재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불경기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경기가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 신문을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감원을 하는데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500명의 고급 인력들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초격차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가는 기업은 그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더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또 갭을 벌려놓겠다는 걸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반도체하면 한국이 최고의 기업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에이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하자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을 보고 신들리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 삶을 바꿔놓듯이 예.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선택한 건 정말 옳았고요.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사업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빌 게이츠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해서 성공했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중력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당신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사업을 했을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나는 한마디도 순간적으로 본인은 망설이지 않고 아멘이 톡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사람이 진짜 아메이 네트워크 사업을 자기가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내가 직접 들었거나 했으면 100% 믿는 건데 저는 자료를 통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자료를 통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맞겠죠.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가 정확하다면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75억 인구 얘기를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말이 더 옳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공자이기 때문에. 전 그 확률을 믿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유형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만나는 이상은 정말 어떻게 집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스폰서와 상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하고 복제라는 얘기 있어요. 창의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로봇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급 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1%에서 0.1%, 0.2%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국가 발전에도 필요하고 개인한테도 굉장히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수의 천재들이 잘 살고 소수의 천재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 건 맞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우리 네트워크 꿈을 가진 사람은 다수의 천재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다수의 천재들 우리는. 왜?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들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우리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경기가 없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남들이 갈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같은 신수정 사업이나 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아니면 그 천재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지만 인류 평화와 자신의 행복을 해서 이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전 다르다는 거 얘기예요.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이 엄청난 소수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맞는데 다수가 부자를 못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반복하거나 또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부자로 가고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계 아주 장인이라든가 이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이 문화재 같은 그런 분들이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천부적인 재질이 없잖아.
우리도 반복하는 건 맞습니다. 반복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뭘까요? 그냥 꿈을 가지고 스폰서 하는 얘기 반복하고, 제품 쓰는 거 반복 쓰고, 사업 설명 반복하고, 미팅 반복 나가고, 책 반복 읽고, 이거예요. 이게 이 차이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빨리, 그러면 우리는 그 체육계 스타나 문화예술계 스타 못지않게 우리도 소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에 우리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네트워크 마케터들도 아까 0.03%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0.1%나 1% 들어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제가 훨씬 더 쉬우면서도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금융의 양적 완화와 AMA, 요 얘기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이건 좀 설명을 드립니다. 금융의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뭐냐?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찍어내는 게 이제 2,400조를 찍습니다. 중국에서는 500조, 유럽에서는 1,000조, 우리 한국에는 100조 정도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내가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100조가 수입이 들어오거나 물건값을 받으면 아주 정상적인 거래야. 근데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찍다면은 돈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100배로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뛰어야 되고 주가가 뛰어야 되는데, 옛날 가시면 주가가 부동산이 뛸 텐데 지금은 꼼짝도 안 합니다. 미국에 엄청나게 돈을 찍어낸다면 경기가 살아나는데 경기가 꼼짝도 안 해요. 심지어 어떻게 보냐, 거래소까지 폐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융 거래까지도 지금 폐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이미 경제 무너졌고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캔 하나 사들이 2,000원 샀는데 이제 2만 원을 주고도 못 살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돈 가지고 물건을 사지 못한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뭐 저 메뚜기 떼가 좀 중국을 급습하게 되면은 완전히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식량 대란이 온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3개월 정도 이 비상식량을 비축해놔라, 아니 6개월 정도 급여를 안 받고도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라, 이렇게까지도 예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A별들한테는 어떤 특혜가 있을까? 요게 없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괜히 뭐 우리가 겁줄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얘를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금 수혜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럼 연금 수혜가 뭐 그렇게 화폐 많이 찍어서 화폐가 떨어졌다가 연금이 뭐 한 200만 원 줬던 사람이 그냥 300만 원 주고 그럽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20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도 안 될 수 있어요. 그 가치로 보면. 근데 우리는 PB와 BB가 있어요. PB는 알죠? BB 알죠? BB는 물가와 연동형 보너스 올려주죠. 화폐 가치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A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가. 두 번째, 앞으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겁니다. 지금도 부과하고 있지만. 그런데 증여세 상수가 엄청나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요, 부동산은 아주 실명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요, 자료가. 그래서 세금 그만 내야 돼. 증여세 엄청 내야 되고 양도세 엄청 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공실률이 많죠. 이게 인세수입이라고 해서 옛날에 인세수입이라는데 요즘 인세수입 안 해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세는 사람들은 나가죠. 세금은 내야죠.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나오죠. 은행이자 나가죠.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은행도 전부 이제 24 편의점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행, 그 많은 은행들이 이제 거의 이제 신앙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라지기 시작하면 건물이 다 비게 돼 있어요. 그럼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돌아도 건물 못 사는 거예요. 주식, 기업이 잘 돼야 주식값이 올라가는데 기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주식이 올라갑니까? 그럼 돈이 엄청 찍어도 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BO 상속하는데 상속세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비즈니스를 만난 여러분들 왜 이걸 자랑스럽게 못 알리고 왜 이 사업을 빨리 못 볼까? 이게 신들러 리스트에 올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거지만 여러분들 리스트에 빠지면 그 사람 가난하게 사는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고 앞으로도 와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 때다 난 그렇게 봅니다. 예. 내가 너무 열을 내나요? 예. 그래서 제가 아메이아 금융 양적 완화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으시면 이런 짓을 했겠어요? 제가 은행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에 부자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많이 알았죠. 그래서 사업가들 만나니까 사업을 해야 돈을 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하기는 어려우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걸 한 거예요. 돼지도 키워보고요, 개도 키워보고 88 올림픽 때 개 5마리를 한 마리 50만 원씩 사가지고 5만 원도 못 받고 팔았어요. 이 올림픽 치르는 나라가 개를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개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사업도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사업이라고 좀 해보고 싶었어요. 부수입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또 누가 보면 새를 키워보면 부자가는 안 된다. 그래도 수입이 된다 그래가지고 새를 한 쌍을 사기 시작해가지고 100쌍까지 제가 키워봤어요. 그때 당직비가 꽤 나왔어요. 25년에도 15,000원씩 줬거든요.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씩 당직을 하는데요.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바꿔가지고 제가 당직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한 30만 원 받으면요, 저 남한산 나가서 새 한 쌍 사러 다니고 그랬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진짜 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라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템을 우리 같은 사람이 기회가 오지 않잖아요. 이 커피요? 지금도 잊어먹잖아요. 까르테르라는 커피 전문점을 우리가 그 당시에 한 30년 전에 친구 셋이 500만 원에 투자했어요. 6개월 내가 봤을 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매일 적자가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된 게 싹 흔적없이 말아먹었어요.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직장 생활을 평생 하다가 60이 돼가지고 은퇴하고 나면 내가 왜 한 번 사업을 한번 해보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지만 후회 없는 삶은 내가 살아왔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해본 거예요. 이걸 해보고 나니까 됩니까? 아, 경험만 쌓인 거죠? 부업하면 망하는 거로구나. 그때 저한테 아메이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많이 말아먹었던, 그래도 전 직장 생활하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안 돼도 버텨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사업에 대한 미련이 있는데 어느 날 스폰서가 와가지고 지금 보니 대모통이에요. 까만 보자기를 막 풀더니, 형님 2년 동안 열심히 비비고 다니 연봉이 1억이 된답니다. 너 봤냐 이거?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지만 질문 안 했어요. 왜?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4쪽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이거 못 봤는데 내가 그렇게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면 민망해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연봉이 1억이 된답니다, 이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2년 동안 전체 판 금액이 1억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 그럼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할 사업을 질문하면 뭐 할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스폰서 속을 안 쉬고 사업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형님도 속 많이 썩였습니다. 참 지금도 그지없이 미안하죠. 쓸쓸히 제가 반대하면 우리 집에 그냥 이렇게 아주 절망한 표정으로 나가는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 덕분에 1년 동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한테 왔던 그 덕분에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스폰서, 여러분들이 이 스폰서나 지금 새로 만난 분들이 여러분 스폰서를 저만큼 아마 그렇게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세월에 가고 이 사업 하면 그때 압니다. 그때 보상을 받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새는 내가 새를 키우면서 딱 느낀 건 뭐냐면, 야, 이 가둬놓고 새를 키우면서 목소리도 예쁘고 이 어떤 털이 예뻐가지고 새를 키우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가 미안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언젠간 내가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은 새가 많은 곳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 집이 전원주택인데 새가 수백 마리가 우리 집에 드나듭니다. 새가 드나들게끔 제가 집을 지어놨습니다. 기와를 집으로 올리면 새가 많이 옵니다. 기와에 전부 요 봄 되면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품어요. 항상 우리 집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 속에서 세토루스키라는 사람이 한 20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펑션을 했을 때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산속에 산다는 거예요. 음악가인데 그 사람이 음악가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에 깨고 저녁에 되면 부엉이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잔대. 나도 언젠간 저렇게 집을 져야 되겠다. 아침엔 참새 소리로 깨고 저녁에는 부엉이 소리로 들어가면서 잠을 자는 때가 있습니다. 자, 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신문이 95년도 5월 1일자 중앙일보 최초로 우리한테 경각심을 줬던 신문입니다. 제가 이게 25년째 가지고 있는 신문입니다. 이게 저 신문입니다. 95년도 5월 19일자 신문입니다. 옆에 있는 건 진념 노동부 장관, 그 당시에 노동부 장관이 그 위에 경제부총리 했던 분인데, 진념 노동부 장관이 2006년도 12월 19일자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면 우리 동기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야, 이런 날이 오니 준비하자. 한번 같이 하자. 네가 왜 지점장 안 하고 이걸 하냐? 내가 창피하다. 너 왜 지점장 안 하고 이 사업을 하냐? 피라미드 사업을 하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은행 망하지 않아. 너 돌았어? 지금은 누가 돌은지 아시죠? 이게 96년도 이 신문을 보고 저는 이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 준비를 했더니 97년도가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97년도 11월 달에 IMF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3천만 명이 지금 잘립니다. 이제 아직 진행 중입니다. ING예요. 2040년도까지 구조조정 계속돼야 됩니다. 내가 왜 남의 의지대로 살아야 되나? 아메 만나가지고 미래도 준비하고 많은 분들이 성공하면서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뉴트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산 것도 너무 축복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자체도 저는 행복하고 오늘 이 사업설만 하는 이 순간도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제가 은행에 있었다면 전직 지점장 정도 아니면 잘 나가면 전직 이사 정도나 그 소리 듣겠죠. 어떻게 현직에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소개를 받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제 나이가 때가 올 것이고 언젠가는 세월이 갈 거예요. 많은 후배들, 동료들 그분들도 미래가 분명히 오는데 그분들 더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지금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요 신문도 아마그램지 보셨나요? 이거 혹시? 이게 2000년도 아마그램지인데 이게 그때 막 오해받고 그럴 때 스티브 베넌드 회장이 그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대통령을 만나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때 완포한 제품을 제안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그때 요 자료가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게 막 오해받고 막 그랬을 때 얼마나 소중한 자료예요. 요즘 자료 홍수죠, 여러분들.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됐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석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이 아마그램 전화인데 엄청나게 많이 나간 거예요. 저도 그때 이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서 대통령의 사진, 제가 표지 모델을 딱 나오면서 우리한테는 아주 진짜 완전히 그냥 뭐 기고만장했었죠. 이런 시절도 있었고요. 자, 이제 14분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14분 남은 거죠? 이제는 뭐 그렇게 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4차 산업혁명 핵심 미국, 독일, 한국이다. 이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 저도 그렇게 몰랐는데요. 그리스 같은 날 저 노르웨이 구석에 가면요, 삼성, 현대, 그냥 대한민국 태극기 날리는 거 보면 기분이 뿌듯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래서 이 한국의 그 굉장히 그 앞서가는 나라고, 독일 다음으로 아마 우리 기술력이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IT가 발달되고 그러니까 이게. 야, 윤리적이냐? 자, 아무리 우리가 사업이 좋고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윤리적이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글 들어가거나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윤리적인 회사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경쟁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과거에는 당신의 기술이 뭐냐를 묻지만, 앞으로는 당신의 인간성이 어디까지냐, 주변 사람들 믿음을 줘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책에도 핵심이 바로 인간관계, 인간성, 인본중심,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사인할 때는 인양만리라고 딱 사인해버려요. 사람이 향기하면 만리를 간다. 화양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간다. 진짜 향기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우리 그룹 리더들이 정말 여기 오면 너무너무 좋고, 여기 오면 니들이 너무 좋고, 이 팀이 너무 좋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같이 성장합니다. 경영 철학, 이런 아메론 회사가 이런 회사 경영 철학과 기업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게 좀 보세요. 이런 기업이 어디 또 있나. 자, 오해원 등급, 이게 전쟁이 일어나도 부도날 확률이 1% 미만인 기업이에요. 12년 동안. 뭐 자산 자료 같은 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자, 다른 기업과 다르게, 다른 기업 이념과 60년 동안 지켜온 아메 기업 이념, 자신의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저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을 다녀보고 그렇게 많은 성공한 사람 만나봐서도 이런 기업의 이념을 가진 기업도 못 봤고요. 남 잘 되면 못 보고, 참,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한 것이 우리한테도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온 거고, 이게 참, 이건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훌륭해요. 니치와 제이 이 두 분을 시작해가지고 스티브 베넨델, 덕 디버스의 이제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3사 경영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문 경영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 베넨델 회장님하고 니치 디버스 사장님은 그래도 제가 2003년도 FC가 돼가지고 직접 얼굴을 보고 식사도 같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영원히 볼 수가 없죠. 이 아까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은 상공회사 의장을 2번을 역임하시면서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대단한 거죠. 뭐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브스지에 우리 28위에 랭킹되어 있다는 거. 뭐 지금은 아메이라는 회사가 뭐 이미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자료니까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뉴트라이트 아티스트 이런 회사의 전경, 미시건주에 있습니다. 올랜드 매직 팀이 소유하고 있는 이 농구장, 아메이 소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 프라자 호텔하고 메리어트 호텔도 소유하고 있고,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같은 이런 섬도 소유할 정도로 엄청난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국제적인 사업이고 플랫폼 비즈니스고 유통구조,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아메이 사업이 우리 한국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58개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국 사업을 먼저 키워놔야 됩니다. 최소한 한국에서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 정도 된 이후에 여러분들 국제 사업을 하셔도 좋아요. 너무 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다이아몬드 되시면 그때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국 사업 제일 중요하죠. 예. 자,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른 리더분들하고 다름이 없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과거에는 소비자한테 저런 복잡한 유통 구조를 쓴 제품이 유통됐기 때문에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상당히 비싸게 썼죠. 광고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 분리비용도 내야 되고. 그러나 요즘은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뭐 코스트코 같은 데서 중간 대량 제품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하지만은 중간 물류비용 정도는 덜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좀 싸게 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에이비어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저런 중간 유통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제 MA라는 회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역할이 뭐길래 보너스를 우리한테 돌려주고 보상을 해주는가 이거예요. 자, MA라는 회사 똑같이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른 채널을 통해 유통시키지 않고 여러분들 통해서만 유통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디 번호 없는 사람들이 여기 AP 가서 살려면은 절대 물건 안 팝니다. 이건 60년 이상 짓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회원 등록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 방식으로 제품이 유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비하고 물류비용을 세이브한 비용이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쓰는 것도 소비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품을 유통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제품을 유통시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광고비를 세이브 저축 전략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물류비용도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집하면 돈이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사람을 이게 돈을 버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업, 수익구조, 그 다음에 배수의 법칙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합리적인 사업이냐, 가입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네 가지만 구분하면 된다 그랬어요. 없다. 상필품이냐 아니냐. 상필품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제품을 쓸 것이다. 자, 지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제품을 쓰고 팔고 그래요. 자, 그럼 왜 우리는 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되느냐? 생활 필수품이기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보너스 돌려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쁜 게 단 1%도 없어요, 내가 보면. 뭐 요즘은 말아먹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옛날에 우리가 사업할 때는 말아먹는 사업이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뭘 말아먹어? 자기가 다 말아먹었죠. 자기가 먹고 쓴 거지. 말아먹었다면 라면 정도 말아먹었을까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의무구매 조항이 없어요. 수입이 역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은 아메이가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스폰서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업라인 믿을만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사업하는 거라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런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을 내가 체크 한번 해봐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것도 뭐 돈 투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업으로 하는 건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폰서와 나 그다음에 친구 AB가 있어요. 친구가 있고 어머니도 있고 제품은 어차피 생활필수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씩 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인 가족이 거의 한 40만 원씩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수익 구조 형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2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엄마와 친구는 그냥 내가 회원이 돼가지고 제품을 쓴 것뿐이에요. 20만 원씩. 근데 내가 엄마와 친구한테 이 사업을 얘기했고 제품을 쓰라고 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또 나한테 이 사업 알려준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스폰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 때문에 전체 생긴 그룹 매출액이 20, 20, 20, 80만 매출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80만 매출에 대한 기여도, 광고와 물류 비용을 당신이 대신했다 해가지고 80만 원 기여도를 스폰서한테 돌려주겠다 하는 보너스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고와 물류 비용을 들이지 않는 그 금액을 노력의 대가로 이렇게. 그래서 80만 원은 여기 보시면 6%에 해당되죠. 4만 8천 원이 전체 스폰서 그룹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친구 엄마는 사업을 알린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물건을 바꿔 쓴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브랜드 체인지 했다는 이유만으로 30% 싸게 쓰고 3%, 20만 PB는 3%죠. 3% 6천 원, 6천 원씩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20만 친구가 어머니가 같이 쓴 거 60만 매출하고 나의 매출을 인정해 주니까 이것도 역시 3%죠. 6%죠. 3만 6천 원에서 12,000원을 빼주고 나니까 2만 선이 남죠. 전체 4만 8천 원, 스폰서 4만 8천 원 받으니까 3만 1천 원 빼주고 나니 12,000원 남죠. 그래서 스폰서는 12,000원 받고 나는 2만 4천 원 받고, 동생과 친구와 어머니는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6천 원씩 보너스 돌려받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 먼저 시작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수냐,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요. 제가 이 사업을 만났을 때 맨 처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어차피 부업으로 하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하면 스폰서가 좋아지겠지, 가족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얼마든지 수입이 역전이 가능한 거네, 누구로 해서 할 게 아니네, 내 사업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수익 구조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가족이 내가 쓰고 주변 쓰고 전달당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0만 매출이 발생난에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이 300만, 세 번째 친구가 200만, 그 다음에 네 번째 친구가 100만 을 썼다. 그러면 전체 내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1000만 매출이 발생되면 토탈 여기 보면 21% 보너스 받기로 되어 있다, 여기. 그렇죠? 21%. 그래서 210만 원을 받아요. 지금은 이제 BV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너스 많지만 일단은 그냥 PV하고 1대1 개념으로 보고 똑같이. 그래서 총 21% 2,100만 원, 2,100만 원인가요? 210만 원이죠. 2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다 돌려줬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90만 원이 나한테 수입이 되는 거. 이걸 후원 수당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A라는 그룹이 이제 계속 제품이 계속 쓰고 또 재구매 일어나고 회원 늘어나고, 여기 보죠. 상필품이기 때문에, 소비재이기 때문에 계속 매달 쓴다는 거죠. 회원이 계속 증가되게 되고 제품 수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경험도 증가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A라는 400만 매출액 나는 그룹이 1000만 매출액 독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돼요. 그럼 나머지 또 내가 다른 사람 후원해 가지고 여기 1000만 매출을 만들었을 때 이제 독립된 그룹에 대한 2차 보너스 6%를 추가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당신이 한 그룹을 열심히 후원해 가지고 성공을 시키고 독립시켰다 해서 그 그룹의 매출에 해당되는 것은 그분이 다 주고 거기에 대한 6%를 회사는 우리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세 개념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2차 보너스가. 그래서 이런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된다 그러는데, 바로 오른쪽에 생활 필수품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평생 증가되는 그런 수입이 창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장 수입하고 아메이 수입을 역시 이제 보면 이걸 배수의 원리를 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직장 수입은 우리가 300만 원씩 받는다면 매달 300만 원씩 받으면 1년이면 3,600만 원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300만 원 준다면 10% 금리, 직장 급여 인상된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1년 전 3,600원을 받는데, 우리 아메이 사업은 배수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 300만 원을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냥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 1원을 받는 거, 1원을. 첫 달 1원을 받는 겁니다. 첫 달 1원을 받는 거, 1원을. 이게. 두 번째 2원을 받아. 세 번째 4원을 받고 8원을 받고 16원을 받고 32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보고 누가 돈 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비전을 보신 분들, 이 사업의 가치를 보는 분들은 뭘 보느냐? 자산의 증가 개념을 보는 거예요. 이 돈을 액수가 아니고. 자,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300만 원씩 받고 내가 너 1년 매달 나가가 밤 10시 1시까지 돌아가지고 겨우 1원 2원 받자고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비전을 봤을 때 300만 원 플러스 1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1원만큼 재산이 증가되는데 이게 배수로 됐을 때 나중에 1년 2년 후에 어떤 수입이 들어온가 하는 것을 나는 은행원이기 때문에 빨리 파악이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좀 보겠습니다. 무슨 배수 원리니까 4월 8월이 쭉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1년이 됐는데도 2048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직장 생활하면서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했는데 2040원이 플러스 됐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물어봤겠죠. 너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수입이 얼마 들어왔냐? 2040원 들어왔다니까 너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또 나오겠죠. 저도 그 소리 들었으니까. 저는 7개월 만에 SP가 돼가지고 보너스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묻더라고. 맨 처음에 이제 95년도 3월 달에 사인해가지고 6,03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6,030원이 돈이 들어오니까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돈을 많이 받을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근데 매일 뭐 노는 거보단 그게 낫다고 생각해 인정을 한 건데 얼마 들어왔냐 그러더라고요. 6,030원 돈 들어왔다니까 지금도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 다 가져. 당신 평생 다 가져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이게 25년째 제가 울고 먹습니다 이거. 네. 맨 처음에 6,030원에 들어다가 어느 날 63,000원, 63만 원 들어다가 630만 원 들어다가 900만 원 들어왔다가 MG의 완이 발표되니까 3,900만 원꼴이 들어다가 수석 따면 되니까. 그다음 MG2를 받으니까 한 달에 1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2003년도 1억씩 받았어 한 달에. 꼴이 1억씩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3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거는 시작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아마 앞으로 그룹이 커지고 하면 더 될 거예요. 뭐 한국에서 이제 몇십억 연봉자가 나왔고 중국 같은 데는 몇백억 연봉자도 지금 나왔죠. 지금. 우리도 그런 날이 이제 오겠죠. 그래서 이 배수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잠깐 좀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이제 SP는 뭐냐? 1년 후에 1,000만 매출액을 한 달을 유지하는 SP라고 그래요. 수입이 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골드 플러스도 이제 3개월을 계속 또 유지하면 금 배치, 그래서 골드 플러스. PT는 6개월 유지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더스 PT 하면은 이제 12달을 키로 한 사람을 파운드 PT라고 그래요. 연봉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비. 루비는 1,000만 PB 이상 된 사람. 2,000만 PB 이상 되는 누비라 그러죠. 지금은 누비는 거의 한 연봉이 한 8천만 원까지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보십시오. 그냥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아몬드 6그룹 이상을 반드시 독립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2등석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하고 1년에 3회 정도 5성급 호텔에서 묵게 되고 수석 다이아몬드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 스위트룸 정도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여행을 하는데 참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런 보상을 받고 내 자녀들한테 또 상속을 시킬 수 있나 이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죠. 이런 부분. 이 엘리트 보너스, 퍼포먼스 보너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버됐죠, 그렇죠? 오버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 계속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현실 점검 내용을 좀 내가 깊이 하다 보니까 뒷부분까지 다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